이렇게 되면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중간에 뭐 이런저런 뭐 취미로든지 일로든지 하면서 했던 부분들을 잘 응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를 통해서 이제 좀 더 이해를 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스터디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뭐 루프 주로 이제 이런 것들 템플릿 파일, 루프, 그 다음에 쿼리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플러그인 쪽을 지금 우리가 스터디를 하는 게 아니니까 플러그인이 아예 관계가 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플러그인 쪽으로 뭐 완전히 들어가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어드민 화면에 메뉴를 만드는 법이라든지 뭐 이런 법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실제로 프론트 쪽에 테마를 구성하고 있는 걸 이해하고 어떤 걸 수정해야 될 때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게 좀 잘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이거를 새로 만든 게 있을 텐데 그게 없네요. 다 까만 배경밖에 없네. 하얀 배경은 제가 안 만들었나 보네요. 네, 그래서 이 파일은 저기 우리 사이트에 가이드란 쪽에 보면은 아직 안 올라갔나? 그러니까 원래 올라가 있었는데 아직 그 사이트 개편하고 나서 아직 적용을 안 했구나. 아무튼 이게 구글 드라이브에 올라가 있는 거니까 바로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요거는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만 넘어갈게요. 우리 뭐 테마는 템플릿 파일들이 있고 그다음에 style.css가 중요하고 그다음 그 안에 템플릿 태그와 테마의 훅들이 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텐츠를 보여주는데 워드프레스 루프를 쓰고 있습니다. 템플릿의 최소한의 파일은 style.css와 index.php 파일 요거 두 개만 있어도 테마가 구동이 되는데요. 이걸 이제 좀 활용성 있게 구현하기 위해서 헤더, 후터, 사이드바, 코멘트 뭐 이 정도의 파일들이 구성이 되어 있죠. 추가로 기본적인 파일로 이제 테마의 기능들을 한 군데 딱 몰아서 로딩할 수 있는 functions.php가 또 추가적인 파일이 있습니다. 없어도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style.css가 중요한 이유는 뭐 다 아시죠? style.css가 뭐 일반적으로는 CSS 파일의 역할을 하지만 워드프레스에서는 이 style.css 파일이 이 테마의 정보와 뭐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테마의 이름, 테마의 다운로드 주소, 그 다음에 제작자의 주소, 그리고 테마의 설명, 그리고 뭐 라이센스, 그 다음에 태그, 테마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뭐 이게 태그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판단할 수 있거든요. 포스트 포맷을 지원하는지, 컬럼 몇 개를 지원을 하고, 사이드바는 어떤 걸 지원을 하고, 뭐 이런 걸 태그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린, 화이트, 라이트, 다크 이러면은 요 정도 색깔을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커스텀 헤더도 지원을 하고, 에디터 스타일도 지원을 하고, 피처드 이미지도 지원을 하고 다 요 태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 제작자가 이 태그에다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워드프레스 ORG 테마에 올라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태그를 통해서 검색을 하잖아요. 보통 들어가서도 그런 데서 잘 노출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태그들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텍스트 도메인은 이제 워드프레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다국어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래서 워드프레스에 워드프레스 번역 파일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한글화 되는 거죠. 한글화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제 번역 기준. 그 번역 기준은 왜 쓰냐면 그것 때문에 쓰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포스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포스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워드프레스에서는 포스트라는 단어를 글이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다른 플러그인에서 포스트를 쓰면서 걔는 글이라고 번역할 상황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걔는 그럴 수 있거든요. 포스트를 포스트에다 붙인다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 보낸다는 표현도 쓸 수가 있고, 발송, 서브밋 개념으로도 쓸 수가 있고. 그렇게 되니까 각각의 기준을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14에서는 포스트는 뭐다라고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기준이에요. 근데 보통은 functions.php의 텍스트 도메인이 적용되는데, 이 style.css의 텍스트 도메인이 적용되게 돼. 텍스트 도메인하고 저걸 써놓게 되면 뭘 할 수가 있느냐? 이 설명글도 번역이 되는 거예요. 이 설명글도. 테마 이름도 번역이 되고, 뭐 테마 제작자 이름도 더 이렇게 D 워드프레스 팀, 더 워드프레스 팀이 맞나? D가 맞아요, 더가 맞아요? 쓸데없는 건 넘어가고 더가 맞나요? 고맙습니다. 어쨌든 저거를 이렇게 영어로 썼지만 번역되는 거는 한글로 워드프레스 팀 하고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이 자기가 이제 한글 환경에서 테마를 검색해서 볼 때는 검색 결과에 한글로 나오는 뭐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다 style.css도 텍스트 도메인을 적어주는 겁니다. 아무튼 빨리빨리 할게요 이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index.php 하나만으로도 뭔가가 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거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헤더도 필요하고 헤더.php도 필요하고 뭐 부터도 필요하고 사이드바도 필요하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죠. 뭘까요? 이게 반복 영역이니까 그렇죠. 컨텐츠만 바뀌고 헤더 메뉴랑 위에는 계속 유지되는데 그거를 매번 똑같이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헤더를 불러오면 되니까 그냥 그 위치에다가 헤더.php를 그냥 하나만 만들어 불러오면 되는데 안 그러면 파일 하나마다 다 써줘야 되죠. 계속 헤더 부분을 부터 부분 써요. 그리고 하단 공통 영역도 있고요. 푸터도 마찬가지겠죠. 사이드바도 그렇겠고요. 그렇게 해서 헤더, 푸터, 사이드바는 고정이 되어 있고 콘텐츠만 계속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좀 파일을 분리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 초기 버전 기본 테마를 보면은 딱 그렇게 이루어졌었어요. 펑션, 헤더, 푸터, 뭐 인덱스, 뭐 이 정도 파일들만 있었어요. 코멘트 그 정도 파일만 가지고 나머지는 다 이제 개발자들이 다 수정을 해서 좀 확장을 해서 쓰고 했는데 이제는 좀 많이 바뀌었죠. 파일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index.php를 보면은 빨간 글 get 헤더에서 헤더를 불러오고 컨텐츠가 있고 get 사이드바 해가지고 사이드바를 또 불러오고 요거랑 제가 그때 수술해서 아마 그런 건데 뒤에 보면 푸터까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여기 잠깐 잘렸는데 푸터도 있습니다. 아직 스크린샷을 잘못 잡아서 그런데요. 사이드바 푸터, get 헤더, 사이드바 푸터. 안에 루프는 똑같고 사실. 근데 거의 똑같죠? 그죠? 생긴 게 헤더 불러오고 HTML 조금 다르지만은 거의 똑같아요. 두 개를 비교하시면 띄어쓰기만 좀 다르지 똑같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댓글 영역 또 됐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템플릿 태그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같이 다들 얘기할 거니까 이 부분도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읽어보면 다 똑같아요. 읽어보면 바로 헤더는 헤더 가져와. 그러면 우리가 이제 헤더.php가 있는 거 알았으니까 바로 이해돼요. get 헤더 가져와. get 푸터 가져와. get 사이드바 가져와. 그러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get 템플릿 파트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막 이런 거 저런 거 기본적인 테마에서 뭔가를 변경하고 수정할 때 많이 쓰게 되는, 아주 많이 쓰게 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get 서치 폼을 가져오는 거예요. 검색 폼을 어디든지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서치폼은 서치폼.php를 가져옵니다. 똑같죠? 그런데 서치폼.php가 테마에 없는데 워드프레스는 fallback 함수라고 해서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어요. 검색 폼을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데 테마에서 그 서치폼.php를 따로 생성해 놨으면 그걸 우선시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뭐 디아서, get디아서 어쩌고저쩌고 카테고리 디스크립션 다 보이시죠 이제, 그죠? 카테고리 디스크립션, 카테고리 설명을 출력하는 거예요, 그죠? 싱글 캣 타이틀, 카테고리 하나의 타이틀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 카테고리 뭐 이런 식으로, 더 퍼머링크 다 이제 보이실 겁니다. 여러 번 파일을 열어보신 분들은 나올 거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우리 계속 얘기하게 될 루프, 이거는 뭐 다들 저희 모임 오래 나오신 분들은 제가 이 과정을 한 몇 번 반복을 했죠. 워드프레스의 루프예요. 루프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그 똑같은 그 그리면은 다 그리잖아요. 똑같은 뭐 특별한 게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글 목록이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제목이 나오고 타이틀, 그다음에 요약문이 나오고 그다음에 메타 정보, 뭐 태그라든지 날짜라든지 글쓴이라든지 카테고리라든지 뭐 어떤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지 뭐 이런 정보들이 쭉 나옵니다. 이런 포맷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이 포맷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죠? 몇 개까지 그 한 페이지에 나오는 제한된 개수까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루프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부 포스트도 계속 나올 거예요. 우리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질위라는 단어가 있어요. 질위. 원래 퀴리라고 발음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쿼리라고 합니다. 그냥 쿼리를 날렸을 때 워드프레스가 반환하는 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쿼리가 뭐냐?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카테고리에 속한 글만 보고 싶어 라고 질의를 날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URL로 기본적으로 구현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URP래. URL인데 그냥 넘어갑시다. 우리. 뭐냐면 우리 워드프레스 하다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http 내 도메인 한 다음에 슬래시 카테고리 슬래시 카테고리 이름 이런 주소로 접속을 하게 되면 카테고리 목록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이게 뭐냐? 내가 이 URL을 통해서 워드프레스한테 질의를 한 거예요. 카테고리. 그러면 워드프레스가 이미 계산을 해놨어요. 이제 워드프레스 로딩. 그래서 글을 몇 개 가지고 있는지 자기도 알고 글이 하나도 없으면 나파운드 페이지를 뜨고 글이 있으면 헬 포스트 글이 존재하는지 확인을 하고요.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글이 10개면 10개가 딱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10개가 있는 동안에 하나씩 출력을 해요. while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쭉쭉쭉 while and while. 앞으로 뭐 while하고 for each 뭐 이거 if 뭐 이런 거 자주 나올 거예요. PHP 쪽이긴 한데 그래서 while post 글이 있는 10개가 있는 동안에 하나씩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7개 있으면 7번 딱 하고 끝나는 거죠. 근데 while and while로 끝나는 건데 그 뒤에 이제 while 다음에 바로 더 퍼스트라는 게 하나 나오죠. 이게 뭐냐? 그 루프가 돌아갈 때마다 포스트를 셋업 한번 해주는 거예요. 이 구간 안에 셋업을 한 번씩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타이틀이 돌아가잖아요. 타이틀이 달라지잖아요. 계속. 그럼 타이틀은 뭐고 이 상황에서 타이틀은 뭐고 이 상황에서 이 글의 아이디는 뭐고 이 상황에서 이 루프 안에서 이 글의 컨텐츠는 뭐고 메타 정보는 뭐고 이게 한 번씩 딱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저걸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뭘 쓸 수 있게 되냐면 아까 잠깐 보다가 말았죠? 다른 건 뭐 get 어쩌고 나오고 다 하는데 디아스터라고 나오고 뭐 더 카테고리라고 나오고 앞에
템플릿 태그 중에 더라는 걸 붙은 게, 얘가 뭐냐, 얘 더로 시작되는 거는 루프 안에서만 돌아가는 거예요. 루프 안에서만. 그래서 얘를 쓰면은 아까 얘가 더 포스트가 셋업 해놓은 타이틀을 바로 출력해주고, 더 타이틀하면 타이틀을 바로 출력해주고, 이 안에서 더 카테고리 하면 그 글의 카테고리를 해주고. 그러니까 더로 시작되는 거는 이 루프 안에서 해당되는 글에 대한 거를 다 해주는 거예요. 예. 뭐 get the terms도 있고, 뭐 원래는 카테고리만 있었는데 이제 텍서넘이나 뭐 이런 분류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플러그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요, 뭐 프로덕트 카테고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get the terms라는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게트플립파트 아까 얘기했던 거죠. 이 루프 안에 들어갈 내용을 파일을 하나 따로 만들어서 관리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저 컨텐트 파일을 열어보면은 다 더로 시작되는 것들만 있어요. 디 아서 링크라든지, 더 타이틀 어트리뷰트, 더 퍼머 링크, 이런 식으로. 아무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PHP에 아주 기본적인 게 다 나오죠. if 만약에 글이 있다면 end if 끝나는 거. 글이 있는 동안에 end while 끝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과정은 이걸로 끝나고, 원래 이걸로 막 1시간씩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오래 얘기할 분들은 아니시니까 오늘은 이제 진짜 워드프레스 기본 테마를 뜯어보기 전에 이해해야 될 것들 한번 우리 앞으로 발상을 하고 그거를 응용해 나가고 하는 그 펑션.php를 이용해서 또는 템플릿 파일을 어떤 걸 수정을 할 때 어떤 사정에서 어떤 파일을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이걸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아주 기본이 되는 내용이니까 한 번만 딱 짚을게요. 워드프레스 출력 과정입니다. 워드프레스 출력 과정. 아까 잠깐 얘기드렸죠. 기본적으로 요청이 들어가는데 이제 앞으로는 좀 약간 그 PHP 코드나 이런 거를 주로 얘기하니까 쿼리라고 그냥 할게요. 자,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죠? 첫 번째로 이게 이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게 그 주소, URL, 우리가 어떤 주소로 접속을 하느냐, 요 아주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거고, 두 번째로는 주소랑 상관없이 내가 그걸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을 그냥 그 페이지 안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페이지에 실제로는 카테고리 목록이 나오고 있는데 위젯이나 사이드바 쪽에나 최근 게시글을 몇 개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할 때 뭐냐? 이때 커스텀 쿼리를 쓰는 거예요. 네, 이때 커스텀 쿼리를 쓰는 거예요. 얘는 그냥 가지만 워드프레스는 쭉 흘러가지만 중간에 잠깐 다른 형태의 목록을 하나 이렇게 끼워넣기 위해서 커스텀 쿼리를 또 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 여러 가지 앱이나 뭐 API 있고 REST API라든지, 그다음에 피드 접속이라든지, 피드도 사실은 URL이라고 봐야 되니까 이것도 뺄게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됩니다. XML RPC 통신이라든지, 요새는 XML RPC보다 REST API를 더 많이 쓰죠. 요청이 들어와요. 그러면 워드프레스가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 얘가 요청한 이런 카테고리에 있는 글이 몇 개 있니? 아무튼 지가 알아서 해요. 지가 알아서 하니까 우리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물론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알아야 나중에 커스터마이징을 하기가 쉬워지지만 아직 우리 그 단계까지 안 갈 거니까 우리가 분석을 해요. 그래서 메인 페이지인지 어떤 글 하나를 보고 있는 건지, 그래서 포스트 아이디는 뭐다, 아니 포스트 네임 뭐다 해서 글 하나를 보는 건지, 페이지 하나를 보는 건지, 아니면 아까 카테고리 목록에서 얘기드렸듯이 어떤 목록 페이지를 보는 건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요청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분석을 해서 워드프레스가 딱 준비를 시켜 놓는 거죠. 글이 몇 개가 있고, 아무튼 여기 컨텐츠 CMS이기 때문에 어떻게 컨텐츠 기준이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출력을 담당하는 게 이제 테마인 거죠. 그 전까지는 워드프레스 코어에서 다 해주고 마지막에 출력을 담당하는 게 워드프레스의 테마가 하는 거예요. 인덱스 페이지, 스태틱 페이지, 옵셔널 페이지, 쿼리-베이스드 페이지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게 워드프레스는 플러그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액션 필터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액션 필터에 해당하는 훅들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훅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청에서 분석으로 넘어가기 전에도 훅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플러그인 형식에 분석하는 과정에 들어갈 수가 있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출력 사이에 들어갈 수가 있고 마지막에 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플러그인 형태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거죠. 예를 들어서 요청해서 리퀘스트 주소 URL을 통해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떤 내가 뭐 그럴 수가 있죠. 어떤 특정 URL을 접속했을 때는 난 다른 행동을 하고 싶어. 어떤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겠죠. 어떤 특정 URL로 들어오면은 뭐 이거는 실제 적용되긴 힘든 거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보자면 어떤 특정 URL에 들어왔을 때만 로그인한 사람만 보게 하고 싶어.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만약에 그럴 때 요청을 가로채서 로그인 했는지를 확인하고 로그인 안 했어? 그럼 딴 데로 넘겨버리고 이 뒤에 과정을 다 무시하고 마지막 출력 과정을 내 걸로 써버리는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요청에서 분석으로 넘어갈 때 얘가 요청한 걸 모두 가지고 얘가 또 요청한 걸 또 분석을 하거든요. 워드프레스가 그 분석, 요청 사항에 대한 분석만 끝난 것만 가지고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뭔가를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분석에서 출력 넘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실제로도 많이 쓰입니다. 저도 굉장히 저 구석구석에다가 플러그인을 넣어서 클라이언트나 아니면 그 서비스 자체에 요건에 충족하도록 워드프레스가 커스터마이징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막 그랬었거든요. 카테고리만 어떤 카테고리 목록을 볼 때만 뭐 어떻게 해주세요. 뭐 지금도 그런 게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거를 여기서 넣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넣을 수도 있고 여기서 넣을 수도 있어요. 주로 제일 편한 거는 다 처리하고 나서 여기서 하면. 근데 이제 아주 로딩이 급박하게 많은 진짜 막 하드 트래픽 사이트라면 그런 것까지 따져야 되겠죠. 얘가 이까지 처리하는 리소스를 나는 감수하겠어 라고 하면서 그냥 이 중간에 앞선에서 미리 판단을 하고 뒤에까지 두 번 일하게 하지 않게 하는 뭐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겠지만은 상황마다 다릅니다. 왜냐면 상황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게 있어요. 플러그인 구조가 좋긴 하지만 그 나비 효과라고 하죠. 내가 예상하지 못한 현상이 어딘가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거 하나 발상만 해가지고 어딘가 끼어들었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나도 모르는 어디 곳에서 뭔가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일반적인 테스트를 통해서는 디버깅이나 이런 걸 통해서는 그 결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편한 게 출력 쪽에서 한다는 게 일단 다 하게 내비두는 거예요. 다 하게 내비두고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게 내비두고 마지막 과정에서만 내가 끼어드는 거죠. 그러면 리스크가 줄어들거든요. 또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 분석을 한다 그랬죠. 분석. 이 분석의 결과 요청한 뭔가를 통해서 얘가 분석을 했어요. 분석한 결과를 뭘로 보느냐? 요걸로 확인할 수가 있는 이런 템플릿 태그라고 해야 되나? 그냥 워드프레스 함수라고 해야 되나? 근데 템플릿에서 많이 쓰이니까 템플릿 태그라고 할게요. 자, is라고 시작되는 거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is home 하면은 홈이냐? 메인 페이지냐? 이거예요. 메인 페이지냐? is home에는 뭐가 두 개가 포함되어 있냐면 워드프레스 우리 설정할 때 최근 글 목록을 그냥 메인 페이지에 출력하게 할 수가 있고 그 설정 있죠? 아니면 특정한 페이지를
메인에 표시하게 할 수도 있죠. 그죠? 이 두 개 다 홈이에요. 이 두 가지 다 홈이 돼요. 네. 그러면 뭐냐? 그냥 특정한 페이지를 우리가 워드프레스 설정해서 특정 페이지를 메인 페이지에 출력하도록 했어요. 그러면 근데 그 설정 밑에 또 있죠. 블로그 페이지는 또 뭘로 할래? 라는 설정이 있어요. 워드프레스 일반 설정에 보시면 다 읽기 설정에 보면 다 있습니다. 설정에 보시면 있는데 그 스태틱 페이지를 우리가 홈 메인에 하겠다고 결정을 했으면 얘는 홈인 게 맞죠? 그죠? 근데 이 상황에서 뭐도 홈이 되냐면 이 블로그 페이지라고 설정한 곳에 접속을 해도 얘도 홈이에요. 둘 다 홈이에요. is home 해서 yes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있느냐? is front page라는 게 있어요. is front page는 뭐냐? 얘 위에 있는 거. 내가 스태틱하게 홈페이지라고 판단한 게 있어. 그럼 얘는 뭐냐? 얘는 is home이고요. is front page예요. is front page 우리는 물어보는 거고, 그죠? 템플릿 함수를 우리 물어봐요. is home? 그럼 얘가 yes 하면은 true, false거든요. 우리는 저기에서는 PHP에서는 볼린 값인데, 그러면 쟤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true면 is home이면 뭘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는 거죠. 아까 잠깐 나왔죠. if is home 하고 if 하고 물어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if is home 한다고 물어본 다음에 home에서는 뭘 하고, 그죠? else 하고 나서 홈이 아닌 경우에는 뭘 하고, 그래서 홈인 경우에는 welcome이라고 에코 한 다음에 하고 else 뭐 아무도 표시 안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되는 거죠. 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is home, is front page 되는 거죠. 자, 근데 밑에 잠깐 home.php, frontpage.php를 써왔죠? 그죠? 요건 뭐냐면 이건 옛날 쓰던 방식이에요. 옛날 쓰던 방식인데 아직도 적용이 돼요. 내가 홈을 뭘 적용해놨든 간에 적용해놨든 간에 home.php가 있으면 저걸 먼저 찾아가요. 그리고 frontpage.php가 있으면 저걸 또 먼저 찾아가요. 그래서 저 템플릿 안에 있는 내용을 우선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잘 안 써요. 왜냐면 헷갈리니까 오히려 저걸 쓰다 보면. 근데 다 귀찮고 나는 홈을 저걸로 하고 그냥 HTML 페이지 하나로 해버릴 거야. 그럴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잠깐 동안이라도. 홈은 그냥 HTML 페이지로 뭔가 그냥 하나 해서 해버릴 거라는 발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홈을 어떻게 맞추고 뭘 할 필요 없이 그냥 홈.php 만든 다음에 넣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홈에서는 무조건 저 파일을 로딩을 합니다. 네. 저거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이 언제 끊길지도 몰라요. 자,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죠. 이제 홈이냐, 싱글러냐. 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제 싱글? 아니 이제 싱글 페이지야? 맞아. 이즈 페이지, 우리 페이지, 워드프레스 페이지, 이즈 페이지야? 맞아. 이즈 어택스먼트, 우리는 잘 안 쓰긴 하지만은 첨부 파일도 페이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템플릿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템플릿 attachment.php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포스트 타입 다르게 쓰듯이 그런 거죠. attachment의 경우에는 뭐 첨부 파일을 보여주시는 그 최상의 환경을 마련해놓고 그걸 보여줄 수 있게 하는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근데 요거 세 개가 요거 하나는 통합이 돼요. 싱글이냐 페이지냐 이제 어땠습니까? 뭔가 아무튼 뭐든지 간에 뭔가 하나의 개별 글이냐 라는 거를 한 번에 물어보고 싶을 때는 is singular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저게 다 통합을 해서 저거 하나로 질의가 한 번에 가는 거예요. is single end, is page end, is attachment end 뭐 몇 가지 더 써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포스트 타입이 또 있을 경우에 하지만 저걸로 됩니다.
다음에 이제 목록형. 야, 이 목록이냐? 거꾸로 이제 이번에 이거 말고 이걸 먼저 설명해. 이게 어떤 형식으로든 목록 페이지냐? 라는 걸 먼저 물어볼 때는 is archive라고 물어보면 돼요. 현재 네가 분석을 해봤더니 이게 어떤 목록이야? 나는 모르겠지만 어떤 목록이니? 라고 먼저 물어봐요. 내가 물어보고 싶어. 그 다음에 그 질의에 따라서 그 if else를 또 쓰고 싶어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근데 목록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난 좀 더 자세하게 목록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싶어 라고 할 때 저렇게 쓰는 겁니다. is date, is year, is month. 저건 뭐냐면 잘 안 쓰긴 해요. 잘 안 쓰긴 한데 워드프레스에서는 그 목록을 지원합니다. 모든 진짜 엄청나게 많은 목록 형태를 지원하고 있어요. 날짜 몇 월 며칠 날의 글들만 불러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뺄게요. 몇 월 며칠 이게 그거예요. 이거는 모든 이런 형태의 날짜 형식의 목록이면 다 이거예요. is date. 그거 말고 is year 하면 몇 년도의 글만 보는, is month 몇 년도 몇 월의 글만 보는, is day 하면 몇 년 몇 월 며칠에, is time 하면 몇 년 몇 월 몇 시 몇 초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형태의 모든 거를 is date로 한 번에 또 물어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많이 쓰던 거 is 카테고리. 카테고리 목록이냐 지금? is 태그 목록이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커스텀 텍스트함이 나온 다음에 is text라고 나오죠. is text라고 나오죠. 물어보는 거죠. 조금 더 들어가자면 각각의 이 함수라는 거에다가 이 가로 안에다가 is text 한 다음에 가로가 들어있잖아요. 이 가로 안에다가 변수를 넣을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뭔가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텍스 같은 경우로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텍서너미는 많잖아요. 그죠? 플러그인을 뭐 쓰냐, 테마를 뭐 쓰냐에 따라서 아주 많은 여러 가지 종류의 그 분류 목록을 호출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프로덕트 카테고리에 대한 그 목록이냐? 라고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여기다가 텍서너미의 이름을 적어놓습니다. 라벨 말고 텍서너미의 그 네임이 있어요. 특수 유니크한 네임이 있어요. 그걸 여기다 넣게 되면 뭐가 되느냐? 프로덕트 카테고리에 대한 목록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에도 다 많이 다 들어가요. is single 같은 경우도 포스트 타입이 많잖아요. is single, 포스트, 여기다 포스트를 넣게 되면 글 목록이니, is single, 글 개별 글이니?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is single 저기 안에다 프로덕트라고 넣으면 그 우커머스의 상품 개별 글인지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머지도 다 여러 가지 분류가 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경우에 그 중에서 하나를 판단하고 싶을 때 저기 안에다 다 뭘 넣을 수가 있어요. 그 밑에 있는 is post type archive, 이거는 그거죠. 어떤 포스트 타입에 대한 그냥 그거에 대한 목록이냐. 이 포스트 타입 archive에 대한 이해는 그거예요. 자, 우리가 블로그라는 그 메인 글을 봤을 때 글 목록만 쭉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죠? 뭘 또 할 수 있느냐. 이거는 포스트 타입이 이 포스트인 목록인 거예요. 그럼 이 발상은 또 뭘로 이어지냐. 포스트 타입이 프로덕트인 목록도 있잖아요. 그죠? 있겠죠? 당연히. 당연히 있죠. 그 다음에 포스트 타입이 이미지인 뭐 목록도 있습니다. 그죠? 이겁니다. 그런 목록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제 개발자들은 저걸 해서 씁니다. 그래서 메뉴나 아니면 어떤 저기에도 포스트 타입 어카이브 링크라는 함수가 또 템플릿가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그 목록에 대한 링크를 가져와서 메뉴에도 등록을 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제가 이 표현한 거 외에도 더 많이 있어요. 더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의 경우.
이런 목록형이 말고 나머지 약간 좀 궁금한 것 중에 저도 약간 궁금한 이 서치 검색 결과가 목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거는 이즈 어카이브에선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서치 결과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즈 로봇이 접속한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로봇이 접속한 게 아니고 로봇에 접속한 거냐. 그러니까 우리 로봇.txt 파일 알죠? 이 파일에 접속을 한 거냐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잘 안 써요. 요새는 잘 안 씁니다. 아예 그냥 텍스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 넣어버리고 말죠. 원래는 이게 워드프레스가 가상의 파일을 만들어서 대신 출력을 해주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잘 쓰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404는 무슨 뜻이냐면 없다는 뜻이 없어요. not found. 404 코드가 요청 코드, 리스폰스 코드라고 하는데 HTTP 리퀘스트를 했을 때 그런 거 없어. 그런 주소 없어. 라고 할 때 404라고 하는데 404냐? 그러니까 요청을 한 글이 하나도 없냐? 라고 하는 물어보는 거예요. 404면 제로 페이지를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잘 쓰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고요. 그런 걸 다 물어보고 나면은 이제 그게 테마 파일로 어떻게 전달이 가는지 볼 건데 이것도 오히려 요거 대신에 뒤에 거를 먼저 보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주소가 잠시만요. 주소가 많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검색을 네? 아이디에 네. 테마 개발 우리 가이드에 테마 개발에 워드프레스 개발에 테마 템플릿 구조 요거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개발이나 뭐 수정을 할 때 가장 사실 알짜배기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 developer.wordpress.org 여기 사실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안 하는데 사실 여기에 알짜배기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만 다 한번 보면은 워드프레스 테마는 그냥 껌 씹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중에서 한 페이지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요 이미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크게 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 왼쪽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쭉 보시면 돼요. 그래도 되고 거꾸로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이쪽에서부터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봐도 되고요. 근데 우리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제 분석한 걸 기준으로 볼 거니까. 어카이브 페이지. 목록형 페이지냐? 목록형 페이지 중에서 아까 뭐 is 아서라는 게 기억났어요. 봤던 아서 목록이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쓴 글, 어떤 한 사람이 쓴 글에 대한 목록을 쭉 보는 페이지냐? 어떤 카테고리에 대한 목록이냐? 커스텀 포스트 타입 어카이브냐? 그러니까 커스텀 포스트 타입에 대한 목록이냐? 커스텀 텍스, 그러니까 is 텍스라고 했던 거죠. 데이트, is 태그,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됐잖아요. 분석이 됐으면 워드프레스는 뭘 찾냐? 자, 맨 먼저 찾는 게 뭐냐면 그 아서의 나이스 네임을 기준으로 파일을 찾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쓴 글이다 하면은 어서 한 다음에 뒤에 그 사람의 나이스 네임 그
자기 프로필 가면 다 그게 있습니다. 그 .php 파일을 먼저 찾아요. 아주 세분화된 거죠. 어떤 사람 한 사람 글쓴이 한 사람마다 목록을 다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없어. 그게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거의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건데 어서의 아이디 숫자 그 사용자의 아이디가 있어요. 간단하게 웹 띄운 김에 잠깐 보여드리면 일본어는 이렇게 되니까 보여줘도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사용자 모든 사용자에서 보면은 뭐가 있냐? 예를 들어서 여기 마우스를 올려볼게요. 편집이라고. 그러면은 여기 아래에 뭐라고 나오고 유저 아이디는 1000 2220 2217이라고 나오죠. 이게 그 사람의 아이디인 거예요. 편집에 들어가 보면은 잠깐만 제 거를 보는 게 낫겠네요. 남의 거 보는 것보다. 들어게 되면 이 주소창에 저는 제 거니까 안 나옵니다. 자기 거는 그냥 프로파일이라고 나오는데 남의 거를 어차피 봐야 되겠네. 그죠? 다른 사람 거 아무거나 제가 만들어 놓은 가상 아이디가 하나 있네요. 보면은 주소에 유저 아이디는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아이디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아써 다시 1000.php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글 목록일 경우에 그 파일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경우도 거의 없죠. 그 다음 찾는 게 뭐냐? 그냥 일반적인 asso.php를 찾아요. 사용자용 글 목록에 PHP 파일이 있으면 그걸 찾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없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면 archive.php를 찾는 거죠. 그럼 archive.php로 결국엔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것도 없어. 그러면 마지막에 index.php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index.php가 워드프레스 아까 초반에 처음 읽을 때 기본이라고 했어요. index.php와 style.css만 있으면 테마가 된다. 뭐냐? 모든 조건에서 결국에 딱 파일이 없으면 찾아가는 게 index.php니까 결국에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 경우도 한번 쓱 볼까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두 번째 카테고리 목록에서는 뭘 보냐? 처음에는 카테고리 어떤 뭐 예를 뉴스라는 카테고리였다. 그럼 카테고리 대시 뉴스.php를 찾는 거예요. 없어? 그럼 카테고리 한 다음에 그 카테고리도 마찬가지로 또 아이디가 있어요. 똑같이 카테고리 편집에서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편집했을 때 밑에 태그 아이디는 228 나오고 클릭해봐도 주소에 태그 아이디는 228인 거죠. 그렇다면 뭐냐? 카테고리 다시 228.php가 있으면 그 파일을 사용하는 거고 그것도 없으면 카테고리.php 그것도 없으면 archive.php 그것도 없으면 index.php 결국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나는 오히려 다 귀찮으니까 인덱스 하나로 다 해결할 거야. 나는 모든 걸 다 해결할 거야. 자,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안에서 그걸 하면 되죠. if, is archive 뭐 하고, 그죠? else if 뭐 is date 뭐 하고. 내가 그러니까 테마에서 특별하게 다르게 표현하고 싶은 것만 이렇게 몇 가지만 지정을 하면 되겠죠? else if 뭐 하면은 그죠? 결국에는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뭘 하냐? 여기다 안 써놓고 예를 들어서 함수를 나는 my 커스텀 루프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 그냥 그거 하나 딱 박아놓고 끝내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함수에다 그걸 조절을 하는 거죠. 함수 안에서 이거일 경우 저거일 경우 뭐그 get 템플릿 팟을 해서 어쩌고저쩌고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렇게 했던 대표적인 예가 우리 이제 그 지금은 보스 테마로 바꿨는데 그 전에 페이브 퍼스널이라는 그 공개 테마를 사용했었어요. 워드프레스 제작에 참여했던 알렉스 킹이야. 지금은
이거 돌아가셨는데, 서건이라는 표현은 너무 올린 거 아니고 돌아가셨는데, 얼마 전에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속한 회사에서 만들어서 배포를 했던 테마입니다. 아무튼 캐링턴 코어라는 그 코어 프레임워크를 사용했던 테마입니다. 거기서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다 살펴보는 건 사실 무의미하고요. 다 읽어보시면, 다 한 번씩 보시면 돼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게 너무너무 그 기억은 못하더라도 이 이미지 파일만 어디에 저장을 해놨다가 내가 원하는 파일이 도대체 어떤 파일을 수정을 해야 되는가 할 때 이걸 보고 찾아가시면 돼요. 이걸 보고. 아니면은 수정하는 게 아니고 뜬금없이 사이트를 하나 다 만들어 놨어요. 네? 다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특정, 뭐 이런 특정 환경에서만 뭔가 예를 들어서 페이지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랑 요거 사이에다가 뭘 넣어달래. 어떤 특정 쪽에서만 여기다 뭐 넣어달래. 그러면은 사실 원래 이게 archive.php라면 사실 이 파일을 그냥 차일테만 만들어서 여기다가 딱 수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 두 번째는 그 환경의 파일을 하나 찾아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파일만 여기다가 뭘 써놓으면 되겠죠. 이런 방법도, 그러니까 두 개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어요. 그거는 직접 자기 스스로 장단점을 느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구분하기 어렵거나 이렇게 추가해달라고 하는 게 확실하지 않은 경우. 얘가 또 나중에 생각 바뀔 것 같아. 어떻게 될지 몰라. 일단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뭐라 그러면 이거 지워버리면 되죠. 또 수정할 필요 없이 지워버리면 되죠. 얘 사라지면 그냥 어차피 똑같이 풀면 되죠. 아니면 이 파일 이름을 주석 처리를 해놓거나 그래도 되죠. 아무튼 이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된다는 상황에서 워드프레스는 아주 다양한 환경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활용을 해서 응용을 하는지는 자기 스타일이에요. 해보다 보면 난 이게 결국에는 편하더라. 아니면은 결국엔 이게 뒤탈이 없더라. 뭐 이런 게 생깁니다. 그래서 아주 많아요. 그래서 뭐 텍소노미 같은 경우 두 가지까지 지원을 하죠, 그죠? 텍소노미 다시 텍소노미 이름은 프로덕트 카테고리 뭐 이런 게 있겠죠? 다시 텀 뭐냐 그 카테고리 뉴스였으면 뉴스 같은 그죠? 그래서 상품에서 뭐 위도 셔츠라는 카테고리였다면 그게 텍소노미 다시 프로덕트 카테고리 다시 셔츠.php가 되는 거죠. 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안 하니까 보통은 그다음에 텍소노미 다시 프로덕트 카테고리.php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텍소노미.php가 되는 거고 그것도 없으면 archive.php가 되는 거죠. 보시면 돼요. 이게 되게 다양해요. 아무튼 모든 조건의 환경을 다 적용할 수, 내가 템플릿 파일 하나로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 이게 보통 그럴 때 쓰죠. 다 해놨는데 어떤 특정 환경에 대해서만 어떻게 할 때 그러면은 뒤집고 들어가서 그 파일을 수정을 하느냐 아니면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하나의 파일을 예를 들어서 archive.php 하나를 복사를 해서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거 용도로 만든다거나 태그 용도로 만든다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많이 써요. 요거는 나중에도 계속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요 중에서 특이한 거 하나 있는 게 아까 얘기 나왔던 게 있죠. 사이트 프론트 페이지 front.page.php 먼저 한다. 그 다음에 페이지가 쇼원 프론트다. 그러면은 페이지 템플릿을 따라가겠죠. 왜냐면 페이지니까. 아니다. 그 블로그 글 형식을 저거로 한다. 보여준다. 그럼 어카이브로 바로 넘어가겠죠. 홈.php로 넘어갔다가 홈.php 없으면 archive.php 넘어가는 거죠. 아까 그래서 홈이 is 프론트 페이지랑 같이 포함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같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죠? 프론트 페이지도 없으면 일로 가죠. 홈.php로. 그래서 홈.php는 목록형, 프론트 페이지.php는 둘 다 포함하고 있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거 말고 지금은 요거 말씀드리려다가 이게 보였어요. 워드프레스를 많이 겪어보신 분도 이 페이지
템플릿이라는 개념을 잘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왜냐? 그래서 페이지 빌더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때문에 요거에 많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요게 지금 좀 약간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이 전에는 페이지 템플릿이라는 게 전부였어요. 이걸로 다 했어요. 이걸로. 이 페이지 템플릿은 뭐냐? 다른 목록 페이지도 그렇지만은 특히 페이지는 특별한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그죠? 코딩을 아예, HTML 코딩을 아예 따로 할 때도 있고요. 그죠? 아예 새로 제작을 해서 그럴 때도 있고, 아니면 특별하게 여기다가 함수,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어카이브 페이지라고 해서, 아카이브 페이지라서 뭐냐, 내 블로그에 집중이 돼 있을 때 내 글에 슈퍼 어카이브라 해서 내 블로그에 있는 모든 정보를 한 페이지에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탭을, AJAX 탭을 이용해서 연도별 목록을 다 볼 수가 있고, 뭐 태그별 목록을 다 볼 수가 있고, 뭐 그다음에 태그가 몇 개가 있고, 내 통계가 뭐고, 그다음에 방문자는 어떻게 되고, 이 페이지를 다 보여주는 게 유행을 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혹시 예를 들어서 볼 수가 있나? 검색을 해볼까요? 하도 오래된 거라서 스크린샷이라도 남아있을지 모르겠네. 안 나오죠, 역시? 안 나와요. 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뭐냐, 이게 다 PHP 함수로 이루어진 것들 아니에요. 그죠? 그냥 다이나믹하게 다 되잖아요. 이건 뭐냐, 이 페이지 템플릿을 이용을 했어요. 페이지 템플릿으로 이용을 했고, 이때는 쇼트 코드라는 개념도 없었을 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라든지, 아니면 어떤 페이지 하나를 아예 랜딩 페이지로 만들어서, 아예 새로운 그러니까 워드프레스 테마랑 아예 상관이 없는 그런 이벤트 뭐 홍보 페이지라든지 이런 걸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이게 테마 뭐 템플릿 구조를 파악을 해가지고 함수 써가지고 쇼트코드 넣고 귀찮을 수 있어요. 그냥 페이지 템플릿 해가지고 그냥 PHP 하나를 만든 다음에 이 안에다 HTML 다 넣어놓고 등록을 한 다음에 페이지 수정해서 페이지 템플릿에 이걸로 설정을 하면은 그 페이지 하면은 이게 딱 나오는 게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게 페이지 템플릿입니다. 여러 가지가 활용도가 아주 많아요. 이게 왜냐, 따로 워드프레스 테마와, 그러니까 물론 관련이 있긴 하지만 아예 동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게 페이지 템플릿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옛날에는 뭐 어떤 페이지를 접속하면 주소가 바뀌었으니 다른 데로 바로 보내버린다, 리다이렉션을 일으킨다든지 뭐 이런 경우로도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방명록, 요새는 이제 방명록 요청하는 사람이 없죠. 근데 옛날에 싸이월드 시절에 워드프레스를 쓸 때는 워드프레스에 방명록 없나요? 라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그때 워드프레스 쓰던 초기 단계에 그 플러그인 막 만지는, 가지고 노는 저도 배우는 단계에서 그때 이제 다른 분들이 공개한 그 방명록용 소스를 가지고 플러그인을 만들었었어요. 제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분들도 그 GPL로 공개를 했었고, 저도 이제 라이센스를 받아서 똑같이 그분들의 그거를 다 공개를 하고, 이분들이 다 원작 소스를 한 건데 제가 이런 부분만 수정을 했습니다라고 해서 게스트북 형태로 해가지고 방명록 형태로 해가지고 플러그인을 만들었습니다. TP 게스트북이라는 거였어요. 지금은 아예 사라졌습니다. 그거 왜 만들었냐면 그거였어요.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워드프레스에 댓글을 달 수가 있죠. 네스티드 그 포매트, 그죠?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만들고 구조 형태를 만들고 하는 게 필요했었거든요. 방명록에 누가 댓글 달았을 때, 방명록에 나오고 있을 때 내가 답글을 달아야 되잖아. 그걸 못하니까. 근데 그렇게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어느 순간 워드프레스 2점 몇인가에서 갑자기
3D 코멘트를 지원을 해주면서 그 플러그인이 무용지물이 돼서 그냥 손도 안 대고 있었습니다. 그다음부터 그때 당시에 제가 워드프레스를 통해서 개발을 배우고 할 때였어요. 다 막 눈 빨개져가면서 코드 다 보면서 이해를 하고 막 이러면서 그때 막 한참 다른 일 하고 있을 텐데 그때가 아마 제가 악보 그리는 일 하고 있을 때 악보 그리는 음악 듣고 악보 그려주는 일 있죠. 알바 하고 있어요. 낮에는 악보 그리고 밤에는 워드프레스를 하고 막 이랬을 때입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잡소리는 그만하고 그런 내용이니까 이게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딱 보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카테고리 어쩌고 싱글 어쩌고 이런 파일들이 무슨 뭐 이렇게 많이 필요해? 필요한 때 쓰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잘 안 쓰는데 네가 쓸 상황이 되면 이거 쓰면 돼 라는 거예요. 그죠? 약간 인상적인 여기 있죠. 이미지.php 뭐냐? 첨부 파일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있어요. 이미지 형태일 때는 이렇게 보여주고 이미지 중에서도 JPEG일 때는 이 파일을 통해서 보여주고 아유 친절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CMS로서 모든 거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워드프레스가 기본적으로 누가 어떤 CMS 프로그램이 이걸 다 개발해야 되는 거구나. 개발해야 돼요. 그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이러니까 워드프레스가 CMS로서 어딘가에 적용될 때 아주 기본적으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빨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다 얘기를 해버려서, 그죠? 다 이제 얘기를 한 내용대로 나오죠. 이게 이제 워드프레스 코어 함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템플릿 로더라는 파일에 있는 건데 WP includes 폴더 안에 템플릿 로더라는 이름 그대로예요. 테마의 템플릿을 불러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딱 조건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이즈 맞으면 뭐 자, 다 찾았는데 만약에 템플릿 파일이 없어. 마지막에 인덱스 그리고 나서 include 가져오는 거예요. 그 파일을 가져와서 불러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많이 보던 게 이제 어플라이 필터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끼어든다고. 다 찾아서 템플릿 파일 다 찾아서 왔어요. 네? 근데 또 기회를 줘. 그런데도 너 템플릿 파일 딴 거 쓰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 훅에다가 액션을 그러니까 필터를 걸어주면 되죠. 필터니까. 네. 근데 실제로 플러그인에서 저 필터 많이 씁니다. 여기서 많이 씁니다. 이거 위에서 쓰기도 하고요. 이 전에 쓰기도 하고 이 바로 다음에 쓰기도 해요. 뭐 버디프레스라든지 이런 데서도 쓰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분석했을 때 썼었는데 지금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잠깐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우커머스를 설치를 하고 뭐 버디프레스를 설치를 하고 할 때 뭐 그런 파일들 없던데 무슨 뭐 어카이브 모션 PHP 이런 거 없던데 근데 목록은 따르게 나오던데 뭐냐면 폴백 잠깐 얘기 드렸잖아요. 테마 폴더 안에 그 파일이 없으면 자 워드프레스 코어 쪽이 관리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플러그인들은 뭐냐면 그 중간 사이에 또 끼어들어서 테마 파일 있는 찾아보잖아요. 그 파일이 없어. 그럼 얘가 먼저 해서 자기만의 그 템플릿 폴더를 또 하나 가지고 있어요. 기본 폴더를. 디폴트 폴더를. 자기 안에. 그러면 없어? 그럼 내 거 써.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그 버디프레스나 비프레스 템플릿 파일 수정하는 건 뭐냐면 테마 폴더 안에 예를 들어서 없어도 되는데 내가 커스텀 할 때는 bb프레스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 그 안에다 파일을 아까 그 네이밍 방식으로 넣으면은 얘를 가져다 써요. 그렇게 되면 수정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뭐 버디프레스를 지원하는 테마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테마를 설치해보면 안에 버디프레스라는 폴더가 있어요. 그 안에 무슨 파일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그런 경우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버디프레스 폴더 안에 그 버디프레스용 파일들이 다 들어가 있냐? 그건 아니고요. 자기가 테마에서 수정할 부분만 수정해서 넣은 거예요.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은 버디프레스가 좀 이쁘게 보이고 비프레스가 좀 이쁘게 보이는 거죠. 우리 지금 사이트에 적용한 보스 테마에도 버디프레스 폴더가 안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CSS 파일도 따로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런 식입니다. 우선순위를 먼저 주는 거예요. 루프는 넘어갈게요. 봤으니까. get 템플릿 파트는 좀 이따가 다시 할게요. 로켓 템플릿도 다시 할게요. 다시 하고, 예. 좀 쉬었다가 우리 앉아서 같이 이 부분은 같이 보면서 얘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사실 이것만 알아도 다 하는 건데. 어렵나요? 어렵니? 이제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 연습이 잘. 아니 여행이 좀 컸어요. 이건데 너무 돼 보이는 우리도 잘못하고 본 거지. 유튜브 인줄 알았지. 아니 왜 이런 것도 내부 칭찬하겠지. 자, 이제 제가 아까 계속 나중에 많이 쓰게 될 겁니다 라고 하면서 만들었던 말씀드렸던 get template part라는 템플릿 태그입니다. 뭐 WP 헤드라든지 WP 푸터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워낙 자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일단 생략을 하고 나중에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한번 다시 언급을 하기로 하고요. 우리 저기 하면서 이게 2, 1 첫 번째 거 첫 번째 걸 닫아버렸네 근데 우리가 이제 루프를 아까 볼 때 그 부분이 잠깐 나왔었죠? 자, 봅시다. 좀만 더 넘어가면 있을 거야. 좀만 더 넘어가면 있을 거야. 여기 있다. 그죠? get template part. 여기서 이렇게 루프 안에 쓰이죠? 이름이 템플릿 파트라는 거예요. 템플릿의 일부분을 활용하는 거예요. 전체 페이지가 있고, 인덱스 PHP 헤더 있고, 사이드바 있고, 붙어 있고, 이 루프 안에 포스트 이 여기만 파트라고 보는 거예요. 파트. 이 템플릿의 파트를 따로 관리를 한다 생각이고, 그 템플릿 파트를 다이나믹하게 가져올 수 있게 해주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는 컨텐츠, 뒤에는 포스트 포맷. 뭐냐?
그거 설명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2번에서 얘가 무슨 구조를 가지고 있길래 앞에 뒤에 변수가 두 개나 있고 이걸로 템플릿 파스를 하느냐. 아주 유연해요. 얘도 유연해요. 뭐냐, 앞에는 슬러그, 뒤에는 네임. 앞에는 예를 들어서 컨텐트라는 뒤에는 아까 포스트 포맷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텍스트로 써져 있지 않고 함수로 아까 들어가 있었다는 거는 여기가 아주 유동적이라는 거잖아요. 그 글의 포스트 포맷에 따라서 다른 파일을 가져와라 라는 건데, 얘는 뭘 하냐면 만약에 컨텐트 이미지.php 이게 포스트 타입이 포스트 포맷이 이미지였어요. 포스트 포맷 이미지였어요. 포스트 포맷이 갤러리였어요. 포스트 포맷이 어사이드였어요. 이미지. 나는 포스트 포맷이 다르니 좀 다시 다르게 표현하는 템플릿을 하나 만들어뒀어. 뭐냐? 컨텐트 대신 이미지.php가 있으면 가져와요. 근데 없으면 컨텐트.php를 가져와요. 네. 근데 컨텐트.php도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출력을 안 해요. 네. 에러를 뿜지는 않아요. 파일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약간 유동적이고 약간 그 확장성이 있다. 확장성이 안정적인 태그입니다. 그래서 좀 더 보면 얘는 스타일 시트 패스를 확인을 해요. 그 다음 템플릿 패스를 확인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스타일 시트 패스는 뭐냐? 차일드 테마. 만약에 일단 내가 차일드 테마라면 차일드 테마의 폴더를 먼저 확인을 해요. 그 다음에 템플릿 패스는 뭐냐면 그 상위 테마 혹은 상위 테마를 아무것도 안 쓰고 있으면 내가 그냥 그걸 쓰고 있으면 그 테마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거기도 없어? 그럼 끝. 그래서 아까 슬러그 네임은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텐츠-갤러리.php가 있어? 차일드 테마에 있어? 폴친이라는 테마에 있어? 없어? 없으면 라는 거예요. 근데 얘를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얘는 여기까지만 보고 어디 다른 함수로 넘겨주죠. 그러면은 기왕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하는 김에 얘도 한번 보자고요. 그럼 로케이트 템플릿은 뭔데 도대체? 왜 그냥 얘 하나에서 다 처리를 해버리면 될걸? 또 다른 함수로 넘기니? 로케이트 템플릿은 뭐냐? 얘가 그걸 해주는 거예요. 이 위에서는 파일 이름만 지정이 되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근데 이거 확인하고 이거 확인한 다음에 한다며. 그 확인하는 과정은 뭐 어딨어? 얘가 해주고 있는 거죠. 만약에 스타일식 패스 그 차일드 테마 하위 테마에 있는 if 파일 exist라는 그 PHP 함수를 사용하죠. 많이 쓰이는 겁니다. 이거는 워드프레스 함수가 아니고 PHP 기본 함수예요. 어떤 경로에 파일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있니? 없어? 그러면 템플릿 패스 안에 있니? 없어? 그래서 있으면 뭘 한다. 여기 좀 이따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죠. 로케이티드라는 이 변수에다가 실제 파일의 경로를 넣어놓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맨 처음에는 없다, 아무것도 빈 값으로 해놨잖아요. 로케이티드는 원래 아무것도 없는 값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변수 안에 아무것도 없이 넣어놨잖아요. 지정해놓고 쭉 왔어요. 근데 아무데도 설정이 안 됐어.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요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린다고 해서 다시 이제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
로드라는 변수가 어딨냐? 여기 없죠? 이 안 중간에는 어딨냐? 여기 있어요. 로드라는 게 없어. 얘는 로드라는 기능이 왜 있냐? 뭐냐? 얘는 그것만 해주는 거예요. 로드라는 게 true일 경우에 true, false 많이 나옵니다. 그 PHP에서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많이 나오죠. 로드라는 게 true면 실제로 그 파일을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로드가 false로 기본으로 false가 되어 있잖아요. FALSEI 맨날 자판만 치다가 글 쓰려니까 천천히 써야지. FALSEI 그러면 파일이 있는지만 확인하는 거예요. 파일이 있는지만 확인하는 거고 실제로 파일이 있다면 그 경로가 뭔지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리턴이라는 게 그 값을 받는 거죠. 받는 거예요. 리턴에서 받는 거예요. 로케이트 템플릿을 통해서 getTemplate 파트는 그렇지 않지만은 이 함수를 쓰는 다른 용도로 쓸 때 그 파일이 있는지만 확인할 때는 하는 거죠. 내가 확인해 보는 거죠. 실제 그 파일이 있어? 있으면 그 파일이 있네. 없으면 내가 알아서 하네. 뭐 이런 형태에 많이 쓰입니다. 다시 뒤로 돌아가서 볼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썼냐? 로켓 템플릿 한 다음에 템플릿을 여러 개를 넣어놓고 뒤에 바로 true라고 있죠. 마지막에 false는 다음 다시 볼게요. 로켓 템플릿에서 마지막에 require once라고 있어요. 얘는 또 뭐야? 근데 말 그대로예요. 말 그대로 한 번만. 뭐냐? 페이지가 로딩 되는 동안 한 번만. 얘가 이미 이 위에서 내가 부르기 전에 미리 불러왔으면 넌 안 불러와도 돼. 라는 거예요. require once가. 근데 저게 이 변수 앞에서 require once라는 PHP 함수가 있어요. 사실은.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저기 하고 아니면 저기 하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 템플릿 파트는 뭐예요? 아까 루프 돌아가는 동안 계속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거 리카이 원서 하면 안 되잖아요. 파일스 한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템플릿 태그 구조를 쓰다가도 또 복잡한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 또 이걸 써요. 내가 일부러 일부러 써요. 뭐냐? 예를 들어서 태그 목록하고 그다음에 텍서너미의 어떤 목록하고는 똑같은 형태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파일을 하나로 관리하면 좋은데, 그죠? 파일을 하나로 관리하면 좋은데 맨날 수정할 때마다 이 파일을 복사해서 맨날 두 개로 관리하면서, 그죠? 태그 다시 .php, 뭐 텍서너미 다시 .php 두 개를 맨날 관리해놓고서 하나 수정할 때마다 두 파일 열어가지고 하면은 귀찮잖아. 그러면 하나는 제대로 만들어 놓고 이 한 파일에다가는 쓰면 되겠죠. 그냥 쓰면 되잖아요. 로케이트 템플릿 한 다음에 안에다가 템플릿 네임스에다가 그냥 태그.php 해놓고 로드 트루, 리커버스 트루, 그죠? 한 번만 할 거니까. 그러면 되겠죠. 내가 그런 걸 할 때. 뭐 그런 식으로 내가 쓸 때가 있어요. 쓰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레이라는 게 나오는데 어레이는 집합체 여러 가지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의 텍스트가 A, B, C라고 이제 A라고 하나만 텍스트가 있는 게 아니고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이렇게 어레이라고 해서 가지고 그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여러 개를 가지고 for each 나오잖아요. 어레이라고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T 템플릿은 어레이 한 다음에 R, A, Y 한 다음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 안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태그.php 우리가 이제 그걸 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아니면 텍서노미.php 뭐 텍서노미 다시 뭐.php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지를 주는 거죠. 태그.php 순서대로 태그.php 있으면 그걸 쓰고 그것도 없으면 이걸 쓰고 그것도 없으면 이걸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여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 개 내가 할 때도 여러 개 파일 중에 있는 걸 써. for each 하면서 for each 넘어가면서 처음에는 태그가 넘어가서
태그가 있니? 태그.php가 있니? 돌았다가 텍서노미.php가 있니? 돌았다가 그 다음에 텍서노미 다시 php가 있니? 돌았다가 마지막에 있는 거 선택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PHP가 아까 while하고 비슷한 건데 PHP는 for each는 이런 어레이 값을 가지고 하나씩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를 내가 지정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를. 좀 PHP를 모르시는 분들한테 약간 난해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래도 상호기만 이해를 하면 되니까. 네? 그럼 내가 어레이 값에 A 하나 있고 B 하나 있고 C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돌릴 때 얘가 A라는 걸 나는 모르잖아. 그죠? 모르잖아요. 나는 모르잖아요. 언제 A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당 그냥 가상의 변수 값을 내가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게 A가 됐든 B가 됐든 C가 됐든 이걸 템플릿 네임이라고 지정을 하고, 그죠? 포이치 이거 as 템플릿이라고 네임이라고 지정을 하고, 템플릿 네임이 만약에 A면, 그죠? 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 B라면 C라면 내가 판단을 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템플릿 네임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죠. PHP는 어려운 듯 하면서도 아주 간단합니다. 프로그래밍을 만들 때 어렵게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낯설어서 너무 이건 뭐야라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얘는 로켓 템플릿 해가지고 로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애잖아요. 그죠? 로드를 진짜 할 수도 있고 그냥 파일만 찾아볼 수도 있는 애잖아요. 찾아보기만 하고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로드가 true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로케이티드가 B 값이 아니야. 뭔가가 있어. 그랬을 때 로드 템플릿을 또 씁니다. 한 번에 안 가고 또 여러 거쳐가는, 그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로드 템플릿을 보는데 얘가 이제 마지막인 거죠. 로드 템플릿, 얘는 뭔가 검증하는 과정이 없어요. 검증하는 과정이 없어. 검증은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 뭐 판단을 하고 그런 거 없어요. 일단 그 파일이 다 있다고 판단된 거를 부르는 거예요. 부를 때 뭐냐? 그냥 사실은 앞에 위에 다 빼고요. PHP에서는 require once를 하든가 한 번만, 아까 한 페이지에서 한 번만 부르는 거, 아니면 require를 하든가 둘 중에 그냥 하나만 그냥 사실 필요 없어요. 그죠? 불러오기만 하면 돼요. 그죠? 원래는 그렇단 말이죠. 근데 include랑 똑같아요. 사실 같은 의미라고 보면 돼요. require once랑 include once랑. 어쨌든 이것만 쓰면 되는데 위에 뭔가 해. 글로벌 해가지고 뭔가 불러놓고만 해. 왜 이걸 하느냐? 그 템플릿 파일 안에서 그 아까 말한 더라든지 뭐 하여튼 워드프레스가 정해진 뭔가의 그 전역에서 쓸 수 있는 그 전체 페이지 전역에 쓸 수 있는 뭔가 여러 가지 변수들을 그냥 갖다가 편하게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글로벌로 해서 따로 불러오지 않고. 글로벌이라는 개념도 사실 좀 설명을 드려야 되긴 하는데, 아무튼 이거 좀 설명하면 좀 어려워질 것 같고요. 좀 길어질 것 같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거예요. 내가 변수를 이 페이지 안에서 페이지가 PHP도 마찬가지예요. 파일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너무 기니까 나눠서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나눠서 다이나믹하게 어떤 상황에서는 여기서 무슨 파일 쓰고 무슨 파일 쓰고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내가 필요한 값을 하나 정해놨어요. 뭐 WP라고 해서 뭐라고 정해놨어. 뭐라고 정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잘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왔다 갔다 하면서 얘가 다른 파일이 끼어 들어오면은 얘를 못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얘가 인식을 못해. 내가 여기서 지정을 해놨으면은 파일을 막 나눠놨잖아요. 그러면은 그냥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이것만 써서 바로 불러오면 되는데 이런 함수를 통해서 불러올 때는 얘가 인식을 못하는 그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항상 파일마다 글로벌 한 다음에 여기서 정해놓은 걸 불러오는 거예요. WP 불러오는 거예요. 함수에서도 그렇게 하거든요. 함수 밖에서 정의된 거를 함수 안에서 쓰기 위해서 불러온단 말이에요. 맨날 이거 불러오기 귀찮잖아요. 워드프레스가
필요한 걸 다 해주는 거예요. 템플릿에서 쓸 수 있는 모든 글로벌 변수들을 다 불러다 주는 거예요. WPDB, 포스트, 뭐 쿼리 다 불러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뭐까지 하느냐? 쿼리 바하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쿼리 바라는 건 나중에 나올 거예요. 지금은 설명하기 어렵고 쿼리라는 걸 우리가 같이 공부할 때 나올 거예요. 거기서 이게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막 포스트 페이지라든지 그다음에 카테고리면 카테고리 목록이면 카테고리 아이디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무튼 그런 걸 그냥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글로벌해서 불러오지 않고도 얘가 다 해줬어 이미. 그리고 이 함수 안에서 디파이어 된 거기 때문에 이 함수 안에 있는 것들은 이거 글로벌 된 거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얘는 딱 그 역할만 해주는 거예요. 템플릿 파일이 뭐야? 한 번 불러올 거야? 한 번만 불러오는 거야? 아니면 계속 불러올 거야? 판단을 해서 이것만 하고 딱 끝내는 거야. 끝. 여기까지 됩니다. 오늘은 본의 아니게 내가 앞에서 이렇게 강의 형태가 됐는데 사실 우리가 놓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우리가 코드나 테마 파일 같이 열어서 보면서 궁금한 거 사실 같이 주고받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앞으로는. 오늘은 자리도 이렇게 방도 역시 배정 받은 데다가 자리 배열도 이렇게 돼 있고 또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요 기본을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는 게 앞으로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제가 이게 중간에 다시 얘기해도 몰라도 괜찮은데 우리 상욱님은 우리 저번에 나왔잖아요. 이거 얘기하니까 에? 이렇게 어버버하면 죽지. 여담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원래 우리 이제 2주 간격으로 하면서 스터디를 하나 해야 되겠다고 계속 생각을 했어요. 뭐 플러그인 스터디가 됐든 테마 스터디가 됐든 또 번역 스터디가 됐든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계기도 없고 사실 분야를 정하기 너무 어려웠어요. 어떤 분야를 정했을 때 사실 참여율이 낮을 텐데 낮을 건 뻔한데 일단은 낮은 분들 사이에서도 뭔가 크게 이 과정을 통해서 좀 같이 서로 얻어나가는 게 있어야 될 텐데 막 이런 걱정도 있고 그런데 마침 이제 우리 이제 앞에 계신 상욱님이 가끔 원래 거의 질문을 안 하는데 이렇게 워낙 깝깝할 때 한 번씩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검색 원래 혼자서 검색 다 해서 해결하는 스타일인데 그걸로도 잘 안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보통은 한 10시 11시쯤이에요. 퇴근은 해야 되겠는데 도저히 이거는 그때까지 해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한 번씩 근데 이제 그 과정을 거치는데 이제 설명을 이제 그런 경우 하면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라고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이제 이런 기본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좀 자주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결국엔 이렇게 기본으로 연결돼서 요거를 통해서 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은 어차피 저기 하는데 한번 스터디를 해볼래? 그랬더니 좋죠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하고 그다음에 이 한 내용을 우리 가이드에다가 정리하는 걸 맡기자 같은 거지. 그럼 내 밥 같은 거 안 얻어 먹을 거야. 밥은 내가 사 먹을 거야. 2주마다 한 번 하는데 뭐 그 정도로 정리하는 거야. 또 한 번 정리함으로 인해서 공부가 되잖아. 적은 거 다 하면 되네. 아니 그 얘기를 지금 처음 하는 거야. 정리하라고 이따 디플 가서 얘기하려다가 그냥 지금 얘기해보는 거지. 어차피 이거 같은 경우 PPT 파일이 이미 있으니까 그게 올려져 있으면 거기다가 그냥 그 포인트 되는 내용을 좀 이렇게 아래다가 쭉쭉 적어주면 그것만 보지 않고 아래 텍스트도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너 사이트에다 한 다음에 복사해서 올려도 되고 상관없어. 어쨌든 우리 가이드에다가 했으면 좋겠다. 아무튼 그리고 한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이제 2014이라는 우리 기본 테마를 한번 볼게요. 잠깐만. 아이고야. 자, 이런 파일들이 있어요. 그죠? 잠깐만, 이번에 업데이트 되면서 어디 설정 바꾸면 이게 폴더가 위로 올라간다 그러던데. 파일에서 편집. 혹시 아시는 분? 파인더. 폴더 정렬이 위에 되고 지금 원래 윈도우처럼. 원래 안 돼요. 맥에서는 원래 안 되는데 이번에 한번 종류로 바꿔 눌러볼까요? 여기 있다. 이름 순으로 정렬할 때 폴더를 위우지. 됐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보다 파일이 굉장히 많아졌죠. 우리 잠깐 이게 어차피 다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은 안 되니까 파일을 옛날 워드프레스 한번 볼까요? 다운로드 어카이브스인가? 주소가? 여기 있다. 릴리즈 어카이브. 옛날 거 1.5 정도 한번 봅시다. 1.5 받아보신 분 있어요? 응? 받아서 한번 열어봤던 분. 1.5. 이거 M6구나. M6 말고 1.5가 왜 없지? 옛날에는 릴리즈가 달랐어요. 지금 멀티 사이트가 워드프레스 하나 그러면 그 기능이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워드프레스 MU를 받아야 멀티 사이트를 쓸 수 있었어요. 뭐 그런 거 상관없으니까 1.2 정도 받아보죠 뭐. 2.0이구나. 1.2. 뉴 폴더. 자, WP 컨텐트. 1.2는 1.5에서 사실 테마 구조가 들어왔거든요. 1.5가 없으니 2.0을 받아봅시다. 왜 1.5가 없지? 왜 없지? 그죠? 1.5 무시하나? 여기 있다. 클래식 디폴트 있죠. 자, 워드프레스 테마. 아유, 간편합니다. 파일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야, 그죠? 디폴트, 이게 디폴트. 그나마 좀 더 많죠. 그래봐야 아까, 그죠? 다 아까 나왔던 내용이죠? 그죠? 근데 폴틴 넘어옵시다. 야, 이거 좀 스크롤 반응이 최대화해도 남는 많아졌죠? 근데 여기서 이제 I 해가지고 인덱스 열어볼까요?
인덱스, 메인 템플릿 뭐 이거는 그 주석을 다는 거죠. 주석을 달아 있고. get 헤더 그죠? 똑같죠? 이제 다 아는 거다. 그죠? is 프론트 페이지. 근데 뒤에는 2014으로 시작되는 무슨 함수예요. 이거는 안 봐도 알겠죠? 테마에서 뭔가 하는 함수예요. 그죠? functions.php 찾아가면 있겠네. 그죠? 어쨌든 앞에를 빼고라도 뒤에를 읽어보면 has featured post. 근데 뭐 featured post라고 지정되는 게 만약에 있어? 이라는 거죠. 그 템플릿 파트에서 featured content. 그죠? 이게 뭐 메인 페이지에서 featured content를 그러니까 프론트 페이지이고 featured 그 포스트가 있으면 그 포스트를 어떤 식으로든 뭐 슬라이드가 됐든 뭐 어떤 식으로 보여주는 거겠네? 예상이 되죠. 그거를 get 템플릿 파트에서 featured content.php가 어딘가 있겠네. 볼까요? F로 찾아볼까요? F. featured content. 열어보면 그죠? 있죠. 그죠? for each featured post as 또 get 템플릿 파트를 또 썼어요. 그죠? 컨텐트 featured post. 볼까요? 컨텐트 featured post.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또 뭔가 작은 하나의 루프인 거예요. 작은 하나의 루프인데 얘는 확장을 해서 쿼리까지 쓰지 않고 그죠? 글만 가져온 다음에 뭐만 했느냐? 아까 더 포스트라는 함수가 포스트를 셋업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셋업 포스트 데이터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컨텐트 템플릿 파트를 불러오는 거죠. 얘가 키인 거죠. 얘가 키. 그리고 얘가 키인데 그러면은 내가 셋업 포스트 데이터를 워드프레스가 하던 걸 가로챘잖아요. 내가 더 포스트라는 걸 가로챈 상태. 돌려줘야 돼 이제. 내가 끝나고 나면 돌려줘야 돼. 어디 있어요? WP reset post 데이터. 요거 하나로 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워드프레스는 다시 자기의 할 일을 하게 됩니다. 이걸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했던 마지막 거를 첫 번째 거로 인식을 하고 가버려요. 그죠? 안 되겠죠? 사실 지금 여기서는 그럴 상황은 아닌데요. 왜냐? 여기서 더 포스트를 해주기 때문에 그럴 상황은 아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안 해주면 안 돼요. 왜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두 액션.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어딘가에 필터가 들어가서 뭔가를 할 수도 있어요. have post 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물어보는 과정에서 또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플러그인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돌려줘야 돼요. 당연한 거. 이렇게 된다. 아무튼 헛소리였고 똑같죠? have post 인줄 알잖아요. 우리 루프. 글이 있는 동안에 템플릿 파트 똑같죠? 그 다음에 얘는 while 모든 글이 끝난 다음에 페이지 내비게이션 번호 그리고 글 번호 출력해주는 거를 워드프레스 코어를 쓰지 않고 이 테마가 따로 함수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거죠. 페이지 내비게이션을. 그리고 만약에 if have post가 아니라면 else 글이 없어. 그럼 컨텐트 논. 원래는 이전에 404.php로 가겠지만은 가끔 가다가 그러지 않고 들어오는 여러 가지 변수 중에 하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컨텐트 논으로 해라. 자, 사이드바 가져오고 피터 가져오고. 그럼 컨텐트로 시작되는 것들이 뭐가 있나 볼까요? 컨텐트 다시 어사이드, 컨텐트 다시 오디오, 컨텐트 다시 갤러리, 컨텐트 다시 이미지, 컨텐트 다시 링크. 아까 논은 컨텐트 다시 논은 아까 여기서 없으면 글이 없으면 컨텐트 다시 논. 그죠? 파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컨텐트 페이지는 지금 여기랑 상관없고요. 컨텐트 다시 코트, 컨텐트 다시 비디오. 다 우리 워드프레스 쓰면서 다 아는 거죠. 워드프레스 쓰면서 어디 갔지? 어디 있죠? 아이고야. 추가를 해보면 여기에는
여기서는 이 테마는 지원을 하지 않네요. 지원을 하는 테마가 있으면 나올 텐데. 자, 메모에서 돼 있네요. 글 추가. 자, 여기 나오죠, 그죠? 이게 다 그거잖아요. 표준은 아무것도 아닌 거고, 그죠? 표준은 content.php겠죠. 뒤에 없으니까. 추가 정보, 이미지, 이 어사이드고요. 그다음에 이미지, 비디오, 포트, 링크, 갤러리, 스테이터스, 오디오, 채팅 이런 게 있는데, 그죠? 이런 것 중에서 없는 건 안 쓰지만 있는 거 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갤러리 한번 볼까요? 컨텐트 갤러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뭔지 모르겠지만 위에 썸네일이 나오고, 그죠? 대표 썸네일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뭔가 타이틀이 나오고, 그 다음에 포맷 스트링 갤러리 나오고요, 그죠? 갤러리에 특화된 뭔가 컨텐츠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많아진 거죠. 컨텐츠가 컨텐츠 하나였다면 이만큼은 줄어드는 거죠, 파일량이. 하지만 약간 다양한 그걸 위해서 나오는 거죠. 이거 빼고 나면 몇 개도 안 되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인덱스 다시 돌아와서, 그리고 나서 사이드바. 자, 사이드바인데 get 사이드바로 안 끝나고 안에 컨텐트라고 들어가 있어요. 컨텐트라고 들어가 있어요. 뭐냐? 그냥 sidebar.php를 불러올 수도 있는데 사이드바 대신 content.php를 불러오는 거예요. 네. 특별한 경우죠. 나머지 경우는 sidebar.php를 가져오고, 사이드바 다시 푸터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파일이 있는 거 보니까, 그죠? 사이드바에서 다시 푸터, 어딘가에서는 사이드바 다시 푸터를 불러오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footer.php를 보면, 그죠? get 사이드바 footer 라고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get 사이드바가 또 있어요. 그럼 뭐냐, 여기든 사이드바 그냥 사이드바.php를 불러오는 거죠. 그거가 있네요. 그러니까 대충 예상이 되시잖아요. 파일만 봐도 예상이 되잖아요. 자, 페이지가 있는데, 그죠? 헤더 있고 붙어 있어요. 사이드바 있어요. 그죠? 근데 컨텐트 영역에 또 사이드바가 또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디자인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푸터에 또 사이드바가 있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사이드바가 또 있어. 근데 이것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왜냐면 요새 반응형이니까. 모르겠어요. 실제로 뜯어보진 않아서 아직은. 이런 예상을 할 수가 있죠. 남은 어차피 그거니까 어떻게 HTML 구성되어 있든 간에 CSS가 여기 있던 걸 이렇게 내리면 내려가는 거고, 그죠? 여기 있던 거 올리면 올라가는 거고, 이걸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가는 거고, CSS가.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index.php를 봤으면 너무 대표적으로 쓰이던 아까 대충 그거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archive.php. 너무 대표적으로 쓰였었죠. 우리 템플릿 열거해서 봤을 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으면 결국 archive.php 열어봅시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게 나오죠. archive.php인데, 그죠? day.php가 없잖아요. 그죠? 대신에 뭐라고 했냐? 콘텐츠는 똑같고, 그죠? 밑에 똑같을 거예요, 그죠? 루프 똑같아요, 그죠? 루프 똑같죠? 타이틀만 바뀌는 거예요, 타이틀만. 페이지 상단의 타이틀만 뭐라고 했느냐? 데이, 그러니까 어떤 날짜에 대한 거면 데이 어카이브 한다면 어쩌고, 그죠? 타이틀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month면 이렇게 해주고, year면 이렇게 해주고, else, 나머지는 그냥 어카이브라고 해준다. 요거 하나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잠깐 봐도 똑같죠? 나머지는. 요거 하나 해주려고 archive.php를 만든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 싱글입니다. 싱글. 그죠? 싱글은 아예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그죠? 아예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그죠? 인덱스랑, 그죠? 거의 똑같죠. 뭐 이거 하나 달라. 코멘트, 댓글 밑에, 글 밑에 댓글 들어가. 요거 하나 다르고 나머지 다 똑같죠? 그러니까 뭐 이게 성향이에요, 성향. 이게 일부러 따로 뺄 수 있고, 인덱스에다가 여기다 is 싱글 한 다음에 싱글이면 댓글 보여주고 아니면 말아 라고 해도 되죠. 자, 여기서 컨텐트 비디오를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이게 뭐냐, 목록에서도 컨텐트 뭐.php를 가져왔고 일반 개별글 볼 때도 컨텐트 뭐.php를 가져왔죠. 근데 목록에서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이고, 그죠? 개별 글에서는 다 보이잖아요, 콘텐츠가. 자, 그러니까 뭘 해주느냐, 싱글이면 타이틀, 그죠? 태그가 좀 다르죠, 그죠? 그 다음에 좀 내려가 볼까요? 이렇게 나오죠. 더 콘텐트. 얘가 그걸 해주거든요. 그죠? 여기는 싱글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그냥 더 컨텐츠라고 나오죠. 더 컨텐츠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원래는 옛날에는 if is 싱글이면은 더 컨텐트, th 컨텐트, else 어카이브면 더 th except cerpt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냥 더 컨텐트 그냥 쓰고 있죠. 자, 이게 무슨 차이냐면, 사이트를 한번 볼까요? 자, 이 목록이에요. 그죠? 목록이에요. 이게 개별 글이에요. 무슨 차이냐면, 여기다 더 except라는 거를, except라는 걸 쓰면은 아예 HTML 태그를 제거하고 100 몇십 자가 아니고 이 띄어쓰기 공간이 한 50개인가를 제한을 하는 그런 짧은 글 점점점이 나와요. 근데 목록에다 더 컨텐트를 그냥 쓰면 뭐가 달라지느냐, 우리 글 쓸 때 모어 태그 있죠, 모어 태그 있죠. 뭐가 나오냐면 리드 모어 이게 나와요. 글이 똑같이 나와요. 싱글 볼 때랑 똑같이 나와요. 그냥 그 더 모어까지는. 그 다음에 클릭을 하면 나오게 돼요. 근데 보통 우리 개념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자동으로 앞에 몇 개를 써놔가지고 점점점 나오게 하는 거죠. 그 차이가 있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방식대로 수정이 되게 된다면 차일드 테마의 싱글.php를 차일드 테마의 컨텐트 다시 이거를 다 가져와서 이 더 컨텐트라는 거를 if is single 더 컨텐트 else the except 라고 다 바꾸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우리는 모르는데 이건 자꾸 들어가 있어요. 뭐야 이거? 워드프레스에는 그 모어 기능도 있지만 페이지 나누기 기능이 있어요. 그 에디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에디터에서 페이지를 나누면은 글 하나가 세 페이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 뭐 외국 그 워드프레스 튜토리얼 같은 데 보면 글이 하나인데 페이지가 막 나눠져 있어요.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나눠져 있어요. 그런 거를 페이지 나눠서 글을 작성했을 때 페이지가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잠깐 바로 이것만 딱 해보고 끝낼게요. 쉬우니까. 여기서 로그아웃이 돼버렸네. 해서, 그죠? 이게 더보기 태그 삽입이고, 기본적으로 없구나. 왜 사라졌죠? 이게 잠시만요. 언제부터 사라졌죠? 저도 안 쓰다 보니까 이 기능을. 그래서 여기쯤에다가 한번 하나씩 해볼게요. 더보기 태그를 삽입하고, 그죠?
잠시만요. 검색을 해봅시다. 페이지 브레이크구나. 플러그인이 이게 플러그인 방식으로 빠졌나 보네. 이건데 오, 이거 언제 빠졌죠?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이거 아닌데 이거거든요. 이거 이게 이제 플러그인 방식으로 바뀌었나 보네요. 이거 그냥 쓰기는 어렵겠네요. 이거 하려면 이렇게 텍스트 모드 가서 넣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고 똑같은 거를 아이고야 날아갔다 하고 뭐 넣고 그죠? 넣고 아니지 이렇게 한 다음에 해볼게요. 마지막엔 넥스트 페이지가 없으니까 삭제하고 그리고 나서 사이트를 봅시다. 그죠? 더 보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하는 거는 이게 쭉 이렇게 그냥 다 이어져 버리고 그죠? 이렇게 하는 짧게 나누는 이렇게 매거진 형태인데 그 방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방식을 쓰고 싶을 때는 빅서프트라는 그 템플릿 태그를 쓰면 되고 아닐 때는 이렇게 목록에서는 더보기가 나오고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더보기가 됐고 그다음에 여기 페이지 번호 나눈 대로 그죠? 그죠? 300 주소를 잘 보시면 제목까지 아까 그 끝까지 주소가 없이 나가고 이거대로 나간 다음에 2, 3, 4, 5 주소가 붙고 가면은 다음 페이지가 나오는 거죠. 튜토리얼 같은 거 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페이지 링크 그리고 밑에 더 태그스 그죠? 태그 목록을 나열하는 거예요. 근데 테마에 따라서 CSS 구성을 위해서 태그 목록 앞에다가 어떤 클래스를 주거나 어떤 HTML 태그를 넣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더 태그스인데 앞에 before tags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그 목록 전에 어떤 HTML 태그 그 다음에 여기가 하나 더 있죠. 여기 살짝 세퍼레이터 뭘로 나눌 것이냐 콤마 넣으려면 콤마 넣으면 돼요. 그죠? 해볼까요? 태그를 입력을 해볼게요. 자, 편집에서 태그를 귀찮으니까 추가를 했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글을 봅시다. 태그 목록이 아니네 세퍼레이터가 아닌가 보구나. 이럴 때 저도 이 함수에 대해서 찾는 거를 코드 저번에 했죠? 여기 가서 이 코드 리퍼런스 사이드가 있어요. 템플릿 태그가 난 뭔지 모르겠어. 난 처음 보는 태그야. 여기다 치면 됩니다. 더 언더바 태그스 검색 바로 나옵니다. 들어가서 이건 필터고요. 필터 말고 나는 함수를 보고 싶어요. 그럼 여기에 펑션이라고 나오죠. 여기 필터 후기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은 스트링 비포
맞는데 세퍼레이터 그냥 애프터. 아, 여기가 지금 제가 잘못 봤군요. 여기 지금 제가 수정하는 거는 2014 테마고 이 사이트에 적용이 2015 테마 있어요. 그래서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정한다고 저기 반영이 되지 않는 게 당연하죠.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인데, 네, 헷갈렸어요. 어쨌든, 세퍼레이터 맞죠? 그죠? 그죠? 세퍼레이터. 그 태그들을 뭘로 나눌 거냐? 빈 공간으로 나눌 거냐? 딱 붙여서 놓을 거냐? 그죠? 세퍼레이터. 그 다음에, 그 태그 뒤에 나오는 거. 그죠? 그렇게 돼서, 태그 목록에 요소 검사를 해보면, 그죠? 그죠? 태그 링크스 클래스 클리더 텍스트 이게 비포였겠네, 그죠? 그죠? 그다음에 애프터는 자 이거를 왜 하느냐면 사실 HTML 태그 앞에 넣어놓고 뒤에 넣은 다음에 더 태그 쌓으면 되잖아요, 그잖아요. 왜 하느냐? 태그가 없을 경우 이렇게 내가 잡아놨어요, 스타일을 잡아놨어요. 그래가지고 더 태그 쌓은 다음에 여기다가 뭐 아이콘도 몇 번 넣어놓고 그 다음에 앞뒤 패딩 넣어놓고 마진 넣어놓고 다 했어요. 태그 하나도 없어. 그죠? 태그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얘만 잘라 나오고 공간만 이만큼 빈 다음에 편집이 나와요. 보기 싫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럼 태그가 없을 때는 안 나와야죠. 그래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함수를 통해서 before after를 넣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면은 태그가 없을 경우는 아까도 이 테마에서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태그가 없을 때는 뭐 그런 태그 마크도 없었고, 그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편집 바로 나왔잖아요. 그게 태그가 없으면 아예 출력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카이브 싱글까지 살펴보고 끝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첫 번째 시간에 좀 느긋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오랜만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 빨라져가지고 너무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좀 이게 다 뭐지?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아서 너무 알고 있는 내용을 지루하게 얘기하면 또 졸리잖아요. 이 상황이 되고 다음에는 뭐 그 일주일 동안 뭐 궁금한 거나 아니면 그 전에 뭔가 이렇게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했어야 되지? 라는 뭐 이런 게 있으면 그거를 그쪽에서가 아니고 이 기본 테마를 통해서 어떻게 그런 것들은 구현이 되고 적용이 되는지를 해보고 우리 같이 그렇다면 그 테마나 그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거는 스스로 그게 이제 스터디니까 같이 해서 그거를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이 가능하다면 자기가 먼저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한번 시연을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실제로 시도를 같이 해보고 나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에 실수가 있는지 뭐 이런 그 과정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본적으로는 이 기본 테마에 대한 분석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페이지 안에서도 사실 함수 하나로 그냥 끝났으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사실 더 파고들 게 많거든요. 이 안에 여지를 둔 게 너무 많아요. 확장성 여기까지 좀 오버가 됐습니다.